내가 볼 때는 저 남편이 재산이 더 있을 것 같아. 아파트 사는데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2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에서 핵심은 뭐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혼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이 왜 큰 이슈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할 때 이혼하자, 이건 합치가 돼요. 친권 양육.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내분이 많이 이제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이 재산은 원래부터 내 거였다. 내지는 이 재산은 내 명이다. 이 재산은 내 명의가 아니고 제3자 명이다. 따라서 이 재산을 줄 수 없다. 이런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에서 핵심은 뭐다? 재산 분할이다.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당사자 간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위자료는 어쨌든 이혼은 한쪽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내가 위자료를 줘야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상이 가능한데 재산은 이걸 어디서 가를 것인가를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유명인들의 이혼 사례를 우리가 막 언론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혼이 누구 때문이다, 누가 바람을 폈네, 뭐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데도 유책 배우자 측에서도 재산을 지키려고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재산 분할은 소송만의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건 이런 거죠. 부부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한다는 의미인데, 부부 생활에 부양의 의미도 있고 부부 생활을 종결하니까 청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산 분할은 큰 바구니를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에 재산을 담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를 소송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바구니에 들어올 재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다투는 거죠.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쵸. 재산 분할의 대상. 네. 그러면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나눌 때 내가 좀 손해를 볼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구니에 재산을 안 담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 바구니에 들어갈 재산이 아니야, 나눌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뭐 유책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나눠? 이거는 원래 그냥 내 거야. 이 바구니에 들어갈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또 문득 생각이 났는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기하게 되면 기각을 당해요. 근데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별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청산과 부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의 재산 형성에는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나의 특유재산이다. 나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혼인 관계 중에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의 대상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혼인기간이 10년, 20년 늘어나면 일방이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배우자로서 유지나 증식에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참작이 되어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여도, 뭐 유지에 기여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게 됐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일군 재산들은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내분께서는 집안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온 사람은 남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 남편 건가? 아니죠. 그렇게 번 사람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해버리면 재산 분할이 어려워집니다. 일군 재산을 남편이 다 벌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것에는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죠. 내가 돈을 벌지 않았어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제가 기여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 형성에는 반드시 도움을 줬을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50% 정도,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 50%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 정도에서 재산 분할에 참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혼인 기간 중에 상속으로 받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명의로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하면 이 명의의 재산에서도 당연히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었는데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에 관해서도 명의는 제3자 명의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부가 이룬 재산이다 라고 해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아파트 사는데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 명의 안 해도 만약에 이혼하면 네.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제 이혼할 쯤 되면 서로 사이가 네.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대면대면하고 그런 기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볼 때는 저 남편이 재산이 더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내가 다 알아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재산 분할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원에다가 재산 명시 신청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재산 명시 신청은 이제 법원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예금이 얼마가 있고 적금이 얼마가 있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법원이 상대방 당사자한테 재산이 얼마 있는지 밝히시오. 네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 조회를 하게 되는데 재산 조회 과정에서는 일정 비용이 들고 전반적인 내용을 재산 조회해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건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개별적인 재산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 행정처나 국토교통부 등에 이제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 몰래 이제 예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험은 보험사에, 퇴직연금, 퇴직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회사에 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 예상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 재산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기여분이 어떻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참작을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슈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이 학원을 하고 있어. 네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해. 재산 분할을 하는데 이 학원이 가치가 있는 학원이야. 그러면 이 학원에 대한 영업권 감정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해봐서 이 학원이 가치가 한 뭐 2억 5천 된다. 네. 그러면 그 영업권에 대한 재산 분할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아파트 시세가 계속 상승할 시기가 있을 것이고 하강할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혼 소송은 여기에 제기했는데 과연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느냐, 이 이혼 소송 종료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판례에서는 사실심, 판결 확정 시 요때를 기준으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에 따라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감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가격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KB 시세로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그 KB 시세조차 지금 실거래가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상대방 일방 명의만 우리가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감정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판사님이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감정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재산 분할이 완료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있는 재산을 나눈다. 라는 부분을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논점과 절차가 필요한 소송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 파악이 되면 재산 분할 신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은닉했는데 나중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재산인데 상대방이 그거를 제3자한테 처분해 버렸기 때문에 그 재산은 적어도 반, 기여도에 따라서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안날로부터 1년 내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다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반드시 2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2년 사이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만 법원에 다투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네. 그 재산 분할을 신청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꼼꼼히 재산을 다 따져보고 네네. 뭐 영업권에 대해서도 감정을 받아보고 정당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구니 안에 재산을 다 담은 후에 네. 나의 기여를 주장해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재산을 최대한 분할받는 것, 이것이 목표인 소송이라고 봐야겠죠.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디테일한 사례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